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서울대 중앙도서관에 있는 시진핑 기념관을 빨리 폐쇄해라. 우리나라는 이제 굴중 외교의 부끄러운 상징물이 시진핑 자료실이다. 이거를 폐쇄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서울대에서 9년을 공부를 했어요. 학사, 석사, 박사과정까지. 그래서 자주 가는데 갈 때마다 가장 부끄러운 시설이 저는 시진핑 기념관이라고 봅니다. 그때 마침 제가 얼마 전에 갔는데 후배들 우연히 집회를 하는 거 봤어요. 그랬더니 구호를 막 외치는데 서울대 행정동 앞에서 서울대 시진핑 자료실을 폐쇄하라 이런 구호가요.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요즘 그냥 갈 때마다 부끄러운 장면이에요. 옛날에는 이제 송시열이나 이런 데 보면 만동묘라는 게 있습니다. 만동묘. 예를 들어 이제 만절필동. 황하강이 만 번을 굽이쳐도 반드시 동쪽 가듯이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해서 끝까지 은혜를 지키겠다. 의리를 지키겠다. 임진왜란때 제조 지어 나라를 살려준 이러하게 중국 명나라를 섬기는 이런 게 송시열이가 말한 회덕 분기점 할 때 회덕 있잖아. 충청도. 거기에 보면 이제 만동묘, 거기에 만절필동 이런 게 글귀도 있죠. 그리고 이제 창덕궁에 가도요. 대보단인가 아마 창덕궁 같은 데에 보면 명나라 황제 제사 지내는 이런 게 있었을 겁니다. 이런 게 부끄러운 우리 옛날에는 중국이 우리나라 이제 황제고요. 우리나라는 제후처럼 이런 식으로 받들었잖아요. 꼭 그런 느낌이 들어요. 서울대 시진핑 기념관, 서울대 중앙도서관 가면 한 30몇 평 됩니다. 거기 시진핑이 옛날에 2014년에 서울대에 방문했을 때 책을 한 10,000권 가까이 책을 좀 기증한 게 있잖아. 그걸 가지고 자료실 기념관을 만든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때만 해도 중국하고 처음 북방에 좀 나았는데 지금 요즘 젊은 청년층이 반중 정서도 심하고요. 중국이 워낙에 국제사회 깡패처럼 무법천지로 완전히 불법을 저지르니까 반중 정서도 강하고 따라서 이제 서울대에서도 그걸 왜 철거 안 하느냐 이런 이제 논란이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폐쇄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게요. 첫째 논거를 들어보면 첫째 보십시오. 거기 중국 자료지만 시진핑 자료는 아니잖아요. 시진핑 연설한 것도 몇 건 있어요. 저도 가봤어요. 근데 덩샤오평도 있고 모택동도 있고 중국이 쭉 역대 많은데 굳이 시진핑이 기부했다 해서 그 책들이 시진핑 책도 아니거든요. 시진핑 관련 책은 몇 건 안 돼요. 근데 그러면 차라리 이름을 중국 자료실 이러면 되잖아요. 지금 시진핑이 또 언제 실강한다는 말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최측근들이 군부에서 숙청된 사람이 많아요. 그거는 이제 이충건 박사 유튜브나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또 그 외에도 여러 우리 국제정치 유튜버들 공부할 때 보면 시진핑이 지금 조금 흔들흔들하는 것 같아요. 원래 이게 권불 10년인데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시진핑이 실가거나 잘못되면 이게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게 그 자료가 시진핑 자료는 아니잖아요. 그냥 중국 자료실이라 해도 되거든요. 굳이 시진핑 자료실, 시진핑 기념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첫째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서울대학은 누가 만들었죠? 서울대학은 이제 일제시대 때 여러 대학이 있다가 아마 우리가 1945년에 독립되고 나서 국립서울대 설치법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모든 단과대학을 합쳤는데 그때 엄청나게 반대 데모나 반대 투쟁이 있었어요. 진짜 서울대가 탄생할 때까지 엄청난 우여곡절과 반대 그거 다 아실 거예요. 6.25 직전까지 국립서울대 설치령. 그래도 어떻든 만들어가지고 한 거는 이승만 대통령부터 쭉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 원래는 옛날 동숭동에 대학로에 있었잖아요. 대학로에. 오늘날은 이제 해화동에 있는 걸
관악으로, 신림동에 있잖아요. 관악으로 옮겨온 거는 박정희 대통령 공입니다. 원래는 이제 그게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의 아마 골프장이었을 거예요. 삼성에. 이거는 박정희 대통령이 관악 캠퍼스 오늘날의 서울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최소한 서울대의 역사를 기리려면 이승만, 박정희, 기념관, 자료실부터 만들고 시진핑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우리 이승만, 박정희 기념관은 서울대에 있나? 서울대를 누가 만들었냐고 이야기입니다. 이게 두 번째 논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특히 미국에서 보면 어떻게 볼까요? 다른 나라에서 보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를 완전히 도와준 메가더 장군도 있고요. 그때 여러 대통령들도 있죠. 트루먼, 뭐 아이젠하워 여러 이제 대통령들도 있고요. 진짜 그 많거든요. 우리 나라 도와준 이런 게 미국 대통령들은 자료실이 하나도 없잖아요. 차라리 뭐 미국 자료실 해가지고 뭐 특정 사람을 따는 것보다는 차라리 미국 자료실 해가지고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부터 뭐 예를 들어 이게 링컨이나 케네디 모든 이게 그 위대한 대통령들 자료를 서울대에서 하면 이게 균형도 좀 맞잖아요. 근데 미국은 없어요. 근데 시진핑 그것도 이게 중국 자료실도 아니고 시진핑만 따가지고 하면 이게 그 과연 이게 미국을 포함해서 자유우방 다른 나라를 이게 뭐라 할까요? 아니 저 6.25 때 다 그냥 그 대한민국이 망한 거 미국이 피를 얼마나 흘려가 자유우방이 구해준데 그건 없고 그 침략에 어떤 공산주의 독재자 시진핑만 기념관이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세 번째 논거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그 네 번째, 항상 외교라는 게 상호주의가 제일 중요하다. 외교라는 게 저 그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게 북경대학이나 중국의 대학이나 한국기념관이나 또는 이승만, 박정희 기념관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승만이나 박정희 기념관이 없지 않습니까? 중국 대학에는. 근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우리나라 서울대학에는 왜 시진핑 기념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정말 이게 부끄럽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뭐 규장각이 있다 서울대에 있죠. 이거는 우리 역사와 문화니까 이해가 돼요. 근데 왜 중국의 특정 그쪽의 독재 지도자 시진핑만 자료실에 기념관을 두느냐?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제가 네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고요. 실제 이 비용이 운영비가 책만 해가지고 원래 이런 기념관 만들려면 5,700억이 든다 합니다. 5,700억. 그리고 공간이나 또 운영비가 많이 드는데 지금 제가 가서 이게 취재를 해봤더니 저도 제 아는 분이 서울대 총장도 오고 이번에 취재해봤더니 이용자가 거의 없다. 지금 이게 누가 그 자료 시진핑 보러 가겠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이용도 거의 없는데 정말 이게 부끄러운 예를 들어 책 몇 권 기증한다 해서 기념관을 서른배 만들어주면 저희 집에 있는 책도 다 합치면 제가 안 살림받지만 막 방이 몇 개고 서재 하면요. 저도 책이 한 10,000권 될지 모르겠는데 기부하면 30평 기념관 내줄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게 이야기죠. 그 책이 뭐 어떤 수준이 있는 정말 이게 뭐 역사적 보존 가치가 있는 책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전부 내용이 뭐 뻔한 중국에서는 허접한 이런 게 책 아닙니까? 그게 뭐 예를 들어 뭐 사마천의 사기 뭐 원본이다 이런 것도 아니고 뭐 기념할 만한 게 뭐가 있냐 이 말입니다. 이 시진핑이요. 옛날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진핑이 2017년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난 거예요. 미국의 실제 트럼프 대통령 하고 이제 2017년에 아마 그때 만나고 나서 기자회견 할 때요. 뭐랬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 이게 빈말이 아닙니다. 이 동북 공정이 와 그때 엄청난 충격을 받고 뭐 이게 이런 자가 다 있냐. 시진핑이 미국 가서 2017년에 트럼프 만나고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 이랬거든요. 그러고 나서 또 책이 나왔어요. 실제 그게 언제냐면 2017년
4월 달에 이렇게 했어요. 시진핑이 중국과 한국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북한이 아니라 한국인데 그러면서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 이렇게 2017년 4월에 플로리다에서 시진핑이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중국 역사 교과서가 바뀝니다. 중국 역사 교과서가. 그래서 이제 중국 교육부가 2018년에 새로운 교육 과정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역사책이 두 개, 중국사하고 외국사. 이래가지고 책이 중국 역사, 그 다음에 외국 역사. 이래가지고 이제 중외 역사 강요, 중외 역사 강요. 이런 이제 책이 상하군으로 2019년에 하군이 나오는데요. 거기도 이게 책에 뭐라 되어 있냐? 중국하고 한반도는요, 종번체제, 중국이 종주국, 그 다음에 한국은 일개번, 우리 오랑캐 동이족 할 때 동이, 남만, 이런 게 있잖아요. 서융, 북적. 그러니까 북쪽에 오랑캐, 북적, 동이, 남만, 서융. 이게 다 오랑캐고 중화민족. 그러니까 종번체제. 중국은 종주국, 그 다음에 우리 한반도는 번. 이런 식으로 역사책에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반도는 중국의 지방정권이었다. 이게 동북공정이에요. 이걸 시진핑이가 전 세계에 트럼프하고 만나면서 이야기를 했고 역사책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서울대에서 시진핑 기념관을 만들어서 숭배한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 그럼 이게 우리 한반도가 중국의 하나의 속번이었다. 이걸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자체가. 즉각 서울대는 빨리 시진핑 기념관을 폐쇄해라. 아니면 이름을 그냥 중국 자료실 이러면 되잖아요. 그 미국 자료실, 일본 자료실, 자료실은 시진핑 기념관 이게 뭡니까? 정말 이게 부끄럽다. 이렇게 우리 후배들이 계속 시위도 하고 계속 하고 있더라고. 제가 몇 번 봤고 이야기도 들었고 저도 이게 갈 때마다 부끄러운 이런 모습이 듭니다. 제대로 서울대가 정찰해야지. 옛날 제가 학교 다닐 때요. 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묻거든 눈을 들어서 관악을 보게 하라. 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묻거든 눈을 들어서 관악, 서울대를 보게 하라. 이 정도로 서울대학이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이었던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부끄럽게 중국의 시황제 그것도 실각할지도 몰라. 실각하면 그때 가서 없애면 늦죠. 빨리 없애란 말이야. 시진핑 자료 기념관이 뭡니까? 책 몇 건 받았다고. 서울대학이 책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부끄러운 행태를 보였다. 이런 굴중, 옛날에 조공 외교, 이거는 당장 서울대는 때려쳐야 된다. 빨리 없애야 된다. 자, 다시 한번 단호하게 서울대 제가 9년이 있어 진짜 모교 중에 모교입니다. 분명히 저는 이런 말 할 자격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빨리 폐쇄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